울고 웃는 우리의 인생사 인생 N회차입니다.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내가 이 집구석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남은 게 뭔데? 넌 집구석에서 밥만 축냈잖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매서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진 순자 씨는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이라곤 낡은 보스턴 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문 밖으로 그녀를 밀어낸 사람은 다름 아닌 35년을 함께 산 남편 광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얄미운 시누이 정희 씨가 팔짱을 낀 채 비웃듯 서 있었죠. 옳게, 오빠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잖아? 오빠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호강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오빠 재산을 탐내? 짐 쌌으면 그만 미련 버리고 나가. 순자 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35년. 그 긴 세월 동안 순자 씨는 자신을 위해 단 돈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마음 편히 사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쥐꼬리만 한 월급을 쪼개고 또 쪼개어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었고 시누이의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었습니다. 남들이 먹다 남긴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냈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마침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광수 씨는 퇴직금을 받아 상가에 투자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순자 씨가 반대하자 그동안 쌓아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아내의 35년 희생을 집구석에서 놀고 먹은 죗값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시누이는 한술 더 떠 오빠의 편에 서서 눈에 가시 갔던 올케를 쫓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시어머니 밑 닦아내며 고생할 때 당신은 밖으로 겉돌기만 했잖아. 이 집은 내 피와 땀이야. 순자 씨가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이 싸늘한 비웃음과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순자 씨는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나 있었고 당장 오늘 밤 몸을 뉘일 곳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철저히 버려진 60대의 여인. 세상은 그녀에게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차가운 벤치에서 밤을 치새우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가치를 저들의 입방아에 맡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거리로 나앉은 순자 씨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찜질방과 여관방을 전전하며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남몰래 삼킨 눈물만 해도 커다란 강을 이룰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오를 때면 오히려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순자 씨가 직원들 끼니로 대충 버무려낸 파김치와 깻잎 장아찌를 맛본 식당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 식당 메인 반찬보다 훨씬 맛있네. 평생 시댁 식구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며 갈고 닦았던 순자 씨의 손맛. 그것은 35년의 서름이 빚어낸 찬란한 보석이었습니다. 사장의 권유로 순자 씨는 식당 한 구석에서 자신이 만든 반찬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미료 하나 없이 옛날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해 끓여낸 간장과 신선한 재료. 그 깊은 맛은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먹으면 꼭 우리 친정엄마가 해주던 밥상 같아요. 눈물이 다 나네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순자 씨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맛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레시피를 연구했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억척스러움과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가게는 문을 열기가 무섭게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침 일찍 만든 반찬은 점심때가 되기 전에 동이 났고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순자 씨의 작은 반찬 가게는 번듯한 3층짜리 식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찬밥을 먹던 가여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지역 사회에 기부도 하는 당당하고 존경받는 여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운 화장에 세련된 옷차림을 한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날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스스로 일궈낸 성취감과 여유로움이 빛나고 있었죠. 반면 순자 씨를 쫓아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도 영원한 악행도 없는 법입니다. 순자 씨가 승승장구하며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던 어느 봄날, 그녀의 회사 로비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두 남녀. 바로 전 남편 광수 씨와 시누이 정희 씨였습니다. 5년 전 순자 씨를 매몰차게 쫓아냈던 광수 씨는 시누이의 말만 믿고 상가의 모든 재산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스트레스로 얻은 병 때문에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빠의 돈을 함께 날려먹은 시누이 역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빚쟁이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죠. 우연히 TV에 나온 성공한 반찬 기업 대표가 자신들이 버린 순자 씨라는 것을 알고 염치도 없이 살 길을 구걸하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자 씨를 발견하자마자 광수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순자야, 내가 미쳤었어. 내가 눈이 멀었었다고. 당신 집 나간 뒤로 내 꼴이 말이 아니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주라. 우리 부부잖아. 시누이 정희 씨 역시 체면도 버린 채 눈물을 쥐어짜며 매달렸습니다. 옳게 언니, 내가 죽일년이야. 우리 피부치잖아. 언니 돈 많으니까 오빠 병원비랑 내 빚 조금만 갚아줘. 평생 식모살이 할게. 네. 순자 씨는 발밑에 엎드린 두 사람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차가운 눈길에 쫓겨나며 피눈물을 흘렸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분노도 슬픔도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 내가 내 시누이? 착각하지 마. 나한테 남편이라는 사람은 5년 전 그 겨울밤 날 길바닥에 버렸을 때 이미 죽었어. 내 피와 땀을 가로채고 나를 식모 취급했던 당신들. 그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것뿐이야. 여기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여보. 제발. 여보라는 소리 입에 올리지 마. 역겨우니까. 내 인생에 이제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이 끼어들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어. 순자 씨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오열하는 광수 씨와 정희 씨의 비참한 울음소리가 등 뒤로 울려 퍼졌지만 순자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이제 순자 씨의 앞날에는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따스한 봄볕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써내려갈 찬란하고 눈부신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